이제 5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음주운전 관련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관련해서 윤창호법 내용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람들이 뭐 윤창호법 하는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하의 교육 내용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그러면 윤창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윤창호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의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대학생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처벌 가지고서는 기존에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처 가지고서는 미흡하다. 그 미흡하다는 건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말이에요. 미흡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강력하게 음주운전에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교통법과 또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량을 올린 형태로 개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개정 전이 윤창호법 시행되기 전이고 현행이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현행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9분 그 내용을 보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1년 이상의 징역은 너무 형량이 작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 개정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사망됐다면 그 죽은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이 느끼게 될 그 박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벌할 수 있는 양형의 범위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건 너무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형벌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남은 그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나 가족분들의 뭔가 그 처벌을 해서 느껴지는 그런 상대방을 처벌시키는 위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런 법 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사람을 교화해서 사회에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처벌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느끼게 된 그런 뭔가 뭐랄까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형벌이 취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고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인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그 하한을 3년으로 한 건 유의미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했다는 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도 일단 되는 것이고요. 또 최근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고, 또 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관행을 보면 실제 사망사건과 관련해가지고요, 검찰에서도 그 사망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보호 체계도 달라져요. 사망사건은 굉장히 또 신중하게 다룹니다. 실제 구속을 해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아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럼 음주운전 적발 기준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현행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라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제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삼진아웃자라는 말이 바뀌고 뭐 이진아웃 이런 말은 정말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맞을 테고요. 그리고 처벌 징역도 1년에서 3년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법률 상담을 할 때 이제 항상 뭐 꼭 음주운전뿐만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을 범죄 상담을 할 때 꼭 이제 의뢰인들, 지금 현재 피의자들 내지는 피고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이거 범죄로 얼마의 형량을 받겠습니까? 라고 좀 묻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도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긴 사실 힘들어요. 반대로 지금 그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님도 그거에 대한 형량을 지금 그 순간에 내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정도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형량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가 그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대한 뭔가 이 정도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또 법률 전문가로서 그런 설명을 배제하고서 상담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설명을 또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좀 법률 상담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물론 그거는 제 경험과 또 판례의 경향, 또 그 양형 기준, 또 법이 정한 그 형량의 정도 등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냥 예를 들면 하나의 가정을 하면 음진아웃, 삼진아웃죄가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첫 번째 했을 때는 벌금, 두 번째 음주운전일 때는 집행유예, 세 번째 벌금 있을 때는 실형,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이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근데 의뢰인분은 지금 세 번째 상황이니까 실형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실형을 조심해야 되면 지금 상황에서 감경 사유들을 잘 얘기하고 반성의 태도와 선처를 구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또 그랬어. 지금 음주운전 이진아웃인 상황이기도 하고 하거니와 지금 음주 수치도 굉장히 높고 전 범죄와 지금 현재 음주운전을 범한 그 시간적 간격도 근접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지금 낙관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부분도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발 기준이 강화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 미만이었던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으로 이제 달라졌다. 아까 보시면 0.03에서 0.08은 어떤 거였나요? 한번 아까 앞선 도로교통법을 한번 볼게요. 앞선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음주수치 중 가장 낮게 처벌하는 기준이었죠. 음주운전 중에서. 그게 0.03%를 넘었을 때 처벌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면허정지 기준을 봤을 때 0.03에서 0.08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경우에 그때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개정전에서는 아마 음주운전으로 가장 낮게 처벌되는 정도가 0.05에서 0.1%였던 거죠. 또 하나를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법에서는 0.05 음주수치일 때 처벌했는데 지금은 더 낮춰서 처벌하는 기준 0.03을 낮췄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가장 낮은 수치인 0.03에서 0.08일 때
운전면허가 정지되는구나 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존에 0.05로 처벌했던 것이 0.03% 낮아졌구나 인천어법으로 인해서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거게 될 거예요. 자, 운전면허 정지는 이렇다는 거고요. 정지는 말 그대로 잠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거고요. 운전면허 취소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를 이제 일종의 뭐 박탈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개념일 텐데요. 한번 볼게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개정전 법률 운전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운전법 시행 이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됐어요. 한번 앞선 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 규정.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1호 0.2% 이상, 2호 0.08에서 0.2% 이상, 3호 0.03에서 0.08% 미만 중에서 1호, 2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3호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예요. 취소와 정지가 왜 중요하냐면 정지는 뭐 일시적인 거니까. 근데 취소는 영구적인 차원이니까요. 왜냐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건 뭐 그냥 뭐 운전을 해서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실제 0.03에서 0.08인 경우가 처벌 수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활을 하시는 데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81이 나왔으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0.081로 측정을 하고선 끝낼 게 아니라 한 번 더 측정한다거나 뭐 혈액 추치를 한다거나 등의 상황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참 운전자 한 사람한테 처벌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뭐 사실 나라고 또 실수 안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0.03과 0.08이라는 수치는 좀 숙지해 둘 만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보겠습니다. 재취득 제한 기준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운전면허 취소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럼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한번 취소시키면 평생 취득 못하게 한다. 그건 너무 과하죠. 왜냐면 참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운전면허를 실수라고 말했지만 평생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 못하게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너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못하게 해요. 근데 3년 동안 취득 못하는 기준이 되는 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취득을 못하게 기준을 했다라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2회로 바뀐 이상, 가중처벌 기준이 2회로 바뀐 이상 재취득 제한 기준도 2회 이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윤창호법 시행됐을 때 관련해서 이제 그냥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처벌수가 굉장히 높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음주운전 3진아웃죄가 아니라 음진아웃 2진아웃죄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라.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최초의 수치가 0.05에서 0.08, 0.03이므로 0.03으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는 소주 한잔 먹어도 불면 나온다라는 수치가 낮아졌으니까 음주운전을 조심해라.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0.08로 또 낮아졌으니까 또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인청업법이고요. 현행 인청업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에 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해서도 같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나와 있어요. 한번 93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93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는 1년 이내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면허 수치 음주 알코올 기준을 0.03에서 0.08이라고 했으니까 0.03에서 0.08인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잠깐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거니까 또 1년 이내니까 훨씬 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적다는 걸 수치해 두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효력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했으니까 각 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기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으니까 행정안전부령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텍스트에서는 제가 그걸 적어놨겠죠. 한번 보시죠.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거였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마라 라는 거였으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2호 보겠습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리고 또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44조 1항이나 제2항 후단. 제2항 후단은 뭐였나요? 제2항 후단이 이거였죠. 음주 측정 거부였죠. 2항 후단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44조 1항은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얘기, 2항 후단은 측정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걸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는 건데, 제 1항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면허 정지 사유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0.03에서 0.08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령을 봐야 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3호 제44조 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음주운전이 안 된 사람도 면허 정지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뭐 그게 균형에 맞겠죠. 형벌 균형에. 어쨌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된다. 또 면허 정지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이제 면허 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좀 이제 숙지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뭘 보겠습니까? 행정안전부령을 제가 봐야 되겠죠. 이제 행정안전부령을 제가 살펴볼게요. 관련된 행정안전부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이제 사실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된 사유들은 이거 음주운전 외에도 너무 다양한 사유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뽑은 이제 사유가 이번 사건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범죄니까요.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뺐어요. 한번 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사항이 뭐냐면요. 음주운전 취소 사항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제 저거 시행규칙 별표 28 요 부분이 어느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거부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러니까 0.03%야. 어쨌든 가장 낮은 수치야. 근데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이상이 되면 너 운전면허 취소할 거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자, 0.03%나 0.04%나 0.05, 0.06, 0.07%까지는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정지돼.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인사사고를 내지 않는 한. 근데 0.08%가 되면 그때부터는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자, 세 번째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측정을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이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또 바로 또 음주운전을 또 바로 하는 경우가 현실에 왕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수치가 낮건 높건을 떠나서 0.08% 이상이면 또 처벌 그 가벌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주는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또 운전을 또 하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또 면허를 취소합니다. 자, 면허 취소 사유는 있겠죠. 그럼 또 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때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때는 음주증 거부 상태는 또 음주증 면허 취소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수치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제가 되도록이면은 특별한 뭐 진짜 제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게 유리한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보세요.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가장 낮은 상황 볼게요. 0.03% 이상, 0.08%의 음주운전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했을 때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은 형량 자체도 세다. 처벌도 음주운전보다. 두 번째, 수사 실무와 관련해서도 수사 실무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훨씬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은 음주 측정 당한 다음에 바로 뭐 수사를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해놓고 체포되진 않아요. 수사에 응하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에 응하면요. 그런데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은 바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가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맞으셔야 돼요. 아, 이걸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시간의 동안 거기서 이제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혀있는 상태로. 그 상태도 불편합니다. 두 번째도 불편해요. 형량도 셀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도 불편해요. 세 번째, 자, 내가 술을 한 잔 마셨어. 그래서 이거 불면은 음주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불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물론 뭐 그건 불어봐야 하는 거지만 불면 0.0에 불과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증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음주증 불응을 이유로 바로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0.03이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부한 이유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되고 또 나아가서 바로 면허까지 취소돼.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음주 측정을 응하는 것보다 희익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자들과 이 바보가 아닌데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만 괜찮아. 입법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를 기본적으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니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제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도로 이제 음주 측정 관련 범죄를요. 그러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은
교통사고를 통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쫙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인천법을 통해서 봤듯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은 처벌되는 형량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음주운전 대부분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기준 3회가 아닌 2회로 낮아졌다. 또 알코올 수치, 처벌되는 알코올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나아가서 음주 수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는 수치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 정도를 숙지해 두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 번만 딱딱딱딱 말씀드리고선 강의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네요.